안녕하세요. 박민영의 SNS 오늘 함께 하게 될 이혜림입니다.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두고 연말 증시 하락 진행 중입니다. 연말 증시 유종의미 거둘 수 있도록 박민영 앵커의 포트폴리오가 힘차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 주십시오. 박민영의 SNS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실전 매매 박민영의 SNS입니다. 열심히 포트폴리오를 꾸리고 있는 박민영 앵커를 대신해 오늘 제가 자리를 함께하게 되는데 500만 원의 투자금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잘 꾸미고 있습니다. 자, 증시 대비 어떻게 포트폴리오가 진행되고 있는지 이제 슬슬 2018년도에 포트폴리오를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도 그렇고요. 자, 오늘 함께할 분 소개해 드릴게요.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제어 박재영 사장님, 그레이투자클럽 강현균 부장님 자리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궁금한 포트폴리오를 확인하겠습니다. 네, 잘 나가는 건 잘 나가네요. 웹젠입니다. 14%의 수익 플러스권이고요. 인터로조 10%로 두 자릿수로 바뀌었네요. 한 8, 9%의 수익이다가 오늘 10%의 수익, 나머지 대상과 상신 브레이크, DA 테크놀로지는 마이너스 1%에서 약보합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가장 많이 수익이 난 웹젠은 언제쯤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가 궁금한데요. 박재현 차장님, 지금 계속 이 웹젠이라는 종목을 같이 점검을 해주셨을 텐데 어떻게 좀 해주고 계세요? 웹진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얼마 안 됐어요? 네,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샀어요? 네네네. 그러면 지금 오늘 이렇게 그럼 이틀 동안에 가장 큰 수익이 나고 있는데 이거라도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 포트폴리오에. 그러게요. 예. 6% 오늘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14%의 포트폴리오의 웹젠이 가장 큰 수익률인데 이거를 박민영 앵커가 오늘 함께 했어야 되는데. 네, 이 수익의 기쁨을.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금요일 패널께서 좀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종목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실 것 같고 여쭤보는 게 어떨까요? 네, 웹젠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의 목표가나 아니면 이 전략을 가지고 이 기쁨을 좀 누릴 수 있을까요? 예, 저 웹젠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저랑 같이 하시는 정 대표님께서 추천한 종목인데요. 제가 그날 쌍용량으로 추천드렸는데 웹젠이 너무 잘 가갖고. 어쨌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웹젠 저도 사고 싶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웹젠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실적 되게 좋고 그리고 많이 반영되고 있는 흐름에서 제가 한마디 드린 게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잘 따라가야 되고 시장에서 반영이 되는 종목을 많이 그렇게 매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웹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겨울철에 되면 겨울 방학이 되면 아이들이 게임을 많이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시장에 대한 심리 그리고 기대 심리 이런 거에 대해서 금요일 날 마침 반등이 나와서 오늘까지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때 정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한 21,500원에서 22,000원 정도의 목표가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정도 터치하고 내려온 부분인데 저는 오늘도 거래량이 많이 터진 걸로 봐서 22,000원 정도, 21,500원에서 그 정도 한 번 더 줄 때 그때 한 절반 정도 매도한 후에 그다음에 또 추이를 지켜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웹젠 고고싱 금요일에 매수했는데 지금 유튜브에서는 나도 그때 같이 매수할 걸. 저도 살 걸. 아우 아깝다. 라는 등등의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연말 증시에 빵 터질지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 웹젠의 14%의 수익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1등 공신의 역할에 유종의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전략들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수익을 잘 나타내고 있는 종목이 인터로조. 인터로조는 박재영 수장님이 추천했던 종목이었다고요. 네, 인터로조는 제가 추천했었던 종목인데요.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보시면 한번 하루 이틀 긴 장대 양봉 만들고 한 3, 4일 조정받고 근데 그 3, 4일 조정이 사실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금요일에도 꽤 강한 상승 보여주면서 완연한 턴어라운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루 이틀은 또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조정의 기회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관의 수급이 계속 좋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핵심인 것 같은데 기관이 12월 11일부터 하루도 빼놓지 않고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매도하던 연기금도 매수로 전환을 했다라는 점이 긍정적인 것 같고요. 아마 3분기 실적이 가장 저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내년도 네. 실적, 4분기 실적 기대감에 올라가고 있는데요. 조금 더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안 좋은 것들 다 잘 정리가 됐네요. 이제 그래서 이 두 종목은 상승세, 그리고 나머지 대상과 상승 브레이크, DA 테크놀로지도 뭐 마이너스 1%. 제일 안 좋은 게 지금 상승 브레이크가 마이너스 1.65%니까. 자, 이 정도면 마무리하면서 괜찮은 거죠? 자, 이렇게 하면 2018년도 발 좀 잘 뻗고 마무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월 효과를 대비를 해서 지금 연말에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을 만한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궁금합니다. 오늘 이 두 전략가들이 그래서 한 종목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어떤 종목 가지고 왔는지 두 분의 딱 한 종목 지금 공개합니다. 삼성 SDI 박재영 차장, 현대 로템 강영균 부장께서 주셨네요. 뭐뭐 할 걸, 나 그때 매수할 걸, 아니면 그때 팔 걸, 이런 거는 하수다라는 것이 지금 의견들 주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이 두 종목을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먼저 삼성 SDI부터 들을까요? 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대표하는 2차 전지 생산하는 업체죠. 내년에 이제 크게 본다라고 하는 몇 가지 이슈가 있을 건데 중국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규제를 본격적으로 시행을 할 겁니다. NEV 크레딧 제도라는 것을 내년에 이제 최초로 시행을 하는데요. 원래는 2018년도부터 올해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좀 여의치 않았죠. 뭐 자국업체도 좀 보호를 해야 되고 그런 점들이 있다 보니까 올해 그러니까 중국에서 자동차를 팔려면 자기가 생산하는 그 자동차 대수의 10% 정도를 친환경차, 그러니까 뭐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년도, 그러니까 뭐 올해 말부터도 아마 수요를 계속 좀 늘려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시장 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주가는 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지금 자동차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조금 감소할 것이다, 역성장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전기차 쪽에서는 이야기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연평균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60%씩 성장을 하다 보니까 전기차가 내년도에 전기차 큰 폭의 성장을 보일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NEV 크레딧 제도를 이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뭐 생산하고 자동차를 팔고 싶은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에 굉장히 공을 많이 쏟을 거고요. 유럽도 지금 연비 규제하고 있는데 연비 규제를 디젤이라든지 이런 걸로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중기적으로는 전기차 시장이 계속 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여기다가 이제 2020년 정도 되면 지금은 소형 배터리만 이제 돈이 되고 네. 중대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돈이 안 되는 상황인데 2020년 정도 되면 전기차라든지 ESS 쪽에 중대형 전지도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채산성이 좀 안 맞다 보니까 완성차 업체들과 그 원료 연동제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코발트 같은 것들이 최근에 작년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어마어마하게 오르다 보니까 이제 완성차 업체들에게 2차 전지 가격을 높여받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이익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제품 가격에 연동하겠다라고 계약을 지금 체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기차도 나쁘지 않은 수익성을 예상을 해보고요. 네. ESS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이런 예 많이 드리는데요. 여의도에 오시면 정경련 회관이라고 굉장히 큰 건물이 있습니다. 최근 짓는 건물들은요. 이 건물에 외관에 2차 전지 패널을 붙여놓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예. ESS 에너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익을 많이 내줄 수 있다라고 보고요. 소형 전지도 최근에 이익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노트북 요새 많이 안 쓰잖아요. 그래서 성장성이 많이 떨어졌는데 요새 또 새로운 뭐 전동 공구라든지 전기 자전거 이런 것들에 다 이제 소형 2차 전지가 들어가거든요. 새로운 수요처가 늘어나다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소형 전지 부분도 캐시카우 역할을 꽤 오랫동안 이익을 많이 내면서 해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최근에 또 이슈라고 한다면 삼성물산 지분을 팔아서 한 5,600억 원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 가지고 M&A라든지 새로운 공장 짓는 뭐 이런 것들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요. 내년도 굉장히 유명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삼성 SDI 오늘 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수소차 테마가 굉장히 핫했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 종목들이. 근데 전략가들이 이럴 때 다시 정신을 차리고 가시화되는 전기차 관련주를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전략가들의 몇몇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삼성 SDI를 전기차 측면에서도 펀더멘탈 얘기해 주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삼성 SDI를 골라오셨는데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지고 갈까요? 전고점이 26만 3,500원이거든요. 좀 단기적으로 뭐 중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한 26만 원 정도 목표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6만 원. 네, 예. 26만 원. 뭐 이 부근에서 강하게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전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하단이 20만 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삼성 SDI라는 종목을 상대방이 가지고 오셨잖아요. 강영규 부장님. 예, 어떻게 예. 평가하세요? 네, 삼성 SDI 종목 2차 전지 부분에서 대장주라고 LG화학과 같이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삼성 SDI 종목 좋습니다. 내년 업계 업황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코발트 원자재 값이 많이 올라가면서 많이 힘들었었는데 지금 많이 또 뭐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단기간에 좀 보기에는 위에 그 저항대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항대가 근데 예, 뭐 예. 삼성 SDI가 내년에는 분명히 좋을 거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바로 10m도 안 되게, 10m가 뭐야? 1m도 안 되게 앉아 있으니까 이 느낌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데 안 좋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좋다. 정말 삼성 좋습니다. SDI 좋습니다. 네. 짝꿍 거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지만 저항대가 좀 느껴진다라는 날카로운 말 이야기 좋고요. 자, 그럼 현대로템 들어볼게요. 예. 지금 유튜브에서는 지수 생각하면 삼성 SDI, 남북 경협 생각하면 현대로템이 아닐까요? 오늘 두 종목 다 고민되네요. 라는 의견들 쓱쓱 올라오고 있어요. 현대로템은 어떤 의견을 가져오셨나요? 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이 이제 철도 차량 산업을 영위하는 관계로 대북주로 많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플러스 알파일 뿐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2018년도에 괄목할 만한 수주 잔고 증가 속도를 주목해야 됩니다. 2015년에 5,881억 원에 불과했던 신규 수주가 2016년, 17년 양해에 걸쳐서 2조 5천억 원, 조원의 그 연간 수주를 성사시켰고요. 2018년 역시 수주가 양호한 상황입니다. 뭐 18년도 3분기에 들어서 한국 동북선, 방글라데시 디젤 전기 기관차 등 6,327억 원의 신규 수주를 기록했고요. 2018년에도 2조 원 그 이상의 신규 수주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남북 경협 기대감이 있을 텐데요. 최근 금융위에서 철도 투자 사업비를 83조 원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도 차량 통상 사업비의 10% 정도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는 8조 원 내외의 규모가 매출이 가능한데요. 철도 부분의 영업이익률이 한 5%로 가정한다면 약 4천억 원 정도의 추가적인 영업이익이 창출됩니다. 이게 뭐 대략 공사 기간이 한 10년 정도라고 본다면 만약에 뭐 분할 상환을 한다고 해도 뭐 1년에 한 400억 원 정도가 들어오는데요. 올해 영업이익이 210억 원 정도라고 그걸 봤을 때 올해 영업이익이 한 2배 정도를 차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실적 개선이 그 본격화되지 않은 그런 저평가되고 있지만 3조 원 정도에서 6조 원 이상의 저점 대비 한 2배 넘게 철도 부분 수주가 증가한 거 부분,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남북 경협 기대감, 그리고 26일 날 그 이제 그런 착공식이 진행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하는지 한번 지켜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현대로템 실증 추정치 그 PBR이 1.7배밖에 안 됩니다.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주식의 가치는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를 크게 반영한다고 생각하는 바 펀더멘털이 받쳐주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남북 경협 플러스 알파의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 이런 핫한 이슈가 있는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현대로템 지금 매수해야 한다고 판단하고요. 지금 매수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네, 적극 추천드립니다. 현대로템을. 그럼 전략 볼게요. 목표가 어느 정도로 보시고요. 강영규 부장님의 종목 현대로템 손절을 어떻게 보시고, 앞서 짝꿍의 삼성 SDI는 좋지만
좀 저항이 부딪힐 것 같다. 이 종목은 저항이 안 붙이고 쭉 올라갈 것 같나요? 네, 현대로템 역시 뭐 약간의 위에 저항이 있는데 지금보다도 한 10% 정도 이상은 상승할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되고요. 많게로는 20% 정도 이상 상승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20% 이상 네. 상승 여력 예, 보인다. 있습니다. 예. 저항대가 한 32,000원 정도인데요. 32,0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26,000원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26일 날 그런 착공식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26,000원으로 손절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사장님이 현대로템을 듣고 의미심장한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 갖고 계신가요? 일단 내년도에 몇 가지 가져가야 될 테마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북 경협주예요. 네. 그 중에서도 사실 가장 이제 가시성이 있는 게 남북의 도로, 철도 연결이거든요. 그 중심에 있는 게 이제 현대로템이기 때문에 뭐 내가 이쪽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경협주를 본다라는 측면에서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것 같고요. 꽤 오랫동안 횡보했어요. 최근에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들이 조금 올라갔죠. 뭐 아난티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면서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경협주는 좀 쉬어가거나 조정받았을 때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많은 비중을 포트폴리오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좀 분산해서 좀 가지고 계시는 게 이게 뭐 시장의 분위기 파악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여러 테마 중에 한 축을 남북 경협이 차지할 것이다. 자, 그래서 현대로템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고 포트폴리오 안에서의 비중 차지하는 거 괜찮다라는데 그 남북 경협에서 이게 현대로템이냐라는 거죠. 박재영 사장님께서는 남북 경협 중에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아난티를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려서 한번 이제 주가가 올라갔는데 그렇게 사실 올라간 종목들을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뭐 만약에 이제 보유 영역이다라고 한다면 끌고 갈 수 있겠지만 신규 진입자의 영역에서 내가 아난티를 지금 매수를 한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왜 현대로템이어야 되느냐? 이거 제가 가져온 종목은 아니지만 이제 철도랑 도로를 연결하는 게 가장 우선시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유엔 그쪽에서도 이 정도는 인정을 해주겠다. 대북 제재가 있더라도 이 정도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금강산 관광과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게 철도라든지 도로 항만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강산 가는 거만큼 그 다음에 주력하는 게 철도. 이것이지 않겠느냐라는 남북 경협의 의견. 자, 이제 유튜브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마음의 결정을 하셨는지요. 지금 TV로 시청하시는 분들 그리고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소통하겠습니다. 삼성 SDI, 현대로템, 나는 어떤 종목에 한 표를 주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채팅창에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표를 한번 산정해 볼게요. 자, 포트폴리오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대상, 상신브레이크, 웹젠, 인터로조, DA 테크놀로지 그리고 웹젠은 지난 금요일에 매수를 해서 가장 큰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는 연말 지금 한 4나흘 남은 상황에서 어떻게 비중 조절을 해서 가져가야 되는지 시황 전략과 함께 같이 들어볼게요. 먼저 부장님. 예, 요새 지금 전반적인 전문가들의 컨센서스가 내수주에 좀 집중하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에 집중? 내수주에. 네네. 네, 내수주에 집중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지지난주에 추천드렸던 경동나비엔 이 종목을 보시면 유틸리티 산업으로 영위하면서 내수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내수주 종목들, 경동나비엔 그리고 전에 가져가셨던 GS 리테일, 대상 이런 내수주에 많이 집중하시는 게 내년 장에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 뭐랄까 크게 승리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할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경동나비엔에 보시면 제가 추천드렸던 가격보다 많이 좀 내려와 있는데요. 지금 가격대가 제가 추천했던 가격대의 박스권 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동나비엔을 매수하셔서 좀 길게 가져가셔서 추워지는 1월달 대비하셔서 가져가시면 최근에 경동나비엔에서 많은 실적도 좋아졌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추워지면 전기장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팔리니까 온수매트 같은 게 많이 팔릴 때 크게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주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영향으로 많이 올라왔던 주가가
미중 그 무역 분쟁을 해서 많이 빠졌습니다. 그걸 다 그 반영돼 있어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질 자리는 없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경동나비엔도 관심 있게 예. 봐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산타랠리 참 아쉽게도 실종된 한국 증시에서 한국 증시뿐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서 가지고 갈 만한 종목으로 경동나비엔 뭐 오늘 또 종목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정재웅 차장님 시장 전략 어떻게 연말 마무리할까요? 시장 좀 어렵죠.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보는 점은요. 미국이 아주 박살나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지금 네, 버티고 네. 있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게 저는 굉장히 다행스럽다라고 보고요. 미국은 다우나 S&P나 약세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뭐 우리가 덜 빠지는 이유는 미국보다 먼저 하락을 했다라는 점이 첫 번째고요. 최근에 뭐 금리라든지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 빠지고 있어요. 달러도 좀 양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유가 빠지면 수요가 부족해질 것이다라는 우려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대한민국이나 이런 나라들 보면 사실 기름을 다 수입해서 전량 수입해서 쓰지 않습니까? 원가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인도 증시 보시면요 주가가 굉장히 좋거든요. 인도도 원유 이런 것들 많이 수입하는 네. 국가인데 수요가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인도가 올라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원가상에 부담을 조금 덜어낼 수 있는 2019년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달러 약세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 좀 안정화된다면 밸류에이션상으로 굉장히 지금 싼 지금 상황이거든요. 밸류에이션 PER 기준으로 8배 대니까 사실 2019년도에 미국 시장이나 선진 시장에서 지금 자금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신흥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 신흥 시장으로 돈이 좀 들어온다면 좀 차별화된 장세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요. 대한민국 굉장히 싼 이제 시장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자금 들어온다면 펀더멘털 측면에서 네. 조금 부담은 있긴 하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안 좋아진다는 부담은 있긴 하지만 밸류에이션 차원에서 굉장히 싸다. 뭐 이런 장점은 좀 가지고 출발할 수 있는 2019년도가 될 것 같고요. 뭐 앞서서 내수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내수주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지수를 사기보다는 개별 종목 상으로 좀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종목 피킹을 네. 이런 방송 보시면서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산타가 셧다운 중이래요. 멕시코 장벽에 부딪혔대요. 그리고 휴일 수당 안 줘서 쉰대요. 예, 박 사장님 그리고 감기 안 나은 것 같은데 빨리 건강을 찾으시라고도 의견 줬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유튜브에서 제가 의견 달라고 했는데 현대로템과 삼성 SDI 가운데 현대로템이 조금 더 표를 많이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박민영 앵커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희 산타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고 그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